자, 마켓 인사이드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동네 맛동산 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9월 9일 토요일 대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 창원, 부산 등등에서 쭉 가는데 요거 참여해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네. 그 본인 계신 지역이 마감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 가서 강의 들으시는 거는 의미가 의미가 없으니까. 없죠. 네, 자기 지역 다른 지역의 부동산 구매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자기 지역 마감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서 조금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다 우리가 컨텐츠 하면은 퉁쳐서 얘기하는데 지역마다 완전 천차만별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다리 하나,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걸로도 가격이 그쵸.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 맛동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켓 인사이드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우리 빠르게 가볼까요? 진행해 보죠. 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등의 이유를 지금 아무도 못 찾고 있어요. 그냥 이유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파월 의장 연설 후 안도했다.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네. 별 얘기 안 했다.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별 얘기 안 했다 호재. 예.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 방중에서 있죠. 그래서 미중 갈등 일부 봉합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성장주가 좀 오르지 않았냐.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중화권 시장이 장중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냐.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장중 내내 그렇지만 상승권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이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냥 그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반등을 주었고요. 1.7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 인텔이 1.1% 이렇게 반도체가 좀 오르면서 나스닥이 0.84%.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주, 성장주,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상승한 걸 보면서 갭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오전에 좀 밀려 내려왔어요. 후속 매수세가 좀 없고 매도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그런데 거래량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에 소폭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96%, 코스닥이 1.1% 정도 상승했는데요. 코스피가 2,543포인트입니다. 그 20주 移動 평균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 2,5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2,565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넘어서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따로 그냥 그 종목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조금 샀네요. 예, 그걸 딱 찍으시네요. 아주 독특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기관이 사는 경우에 금융투자가 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연기금 255억, 사모펀드 318억, 투신 802억, 쭉 샀죠. 이런 아주 오랜만이고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이 사주면서 시장을 좀 탄탄하게 오후까지 좀 떠받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라는 걸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중화권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 힘을 보태지 않았냐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종가 1.1%, 홍콩 H가 플러스 종가 1.15% 상승했는데요. 장중 고점이 상해종합지수가 플러스 5.06. 지수가 5% 넘게 올랐다는 거죠. 홍콩 H가 장중에 플러스 4.09였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장중에 5% 올랐는데 종가가 1%로 끝났어요. 운봉이 장대 운봉이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게 고점으로 또 매물 맞으면서 내려왔어요. 이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장중에 아침에 10% 시작해서 20%까지 올랐어요. 종가의 보합으로 끝났다.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죠. 예, 고점에 가면 매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딱 그런 지금 현상을 어저께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중국은 고점이 아니고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럼 뭔가 좀 이벤트나 이런 게 나오면은
매수하려는 매수가 좀 있긴 있구나. 아, 아무도 안 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올 힘은 좀 있긴 있구나. 그 정도를 딱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올라가니까 매물 나오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주식시장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장대 원봉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하튼 간에 장중에 뭐 상해종합지수가 5%까지 오르고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1,340원 정도까지 갔었죠. 근데 1,324원 여기 환율로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매도가 좀 줄고 국내 기관들을 사고 그러면서 시장이 1% 정도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 상승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바이오와 얘네들이 오르면 주가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중간중간에 있는 개별 섹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뭐 로봇 이런 것들. SMR 수주 기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력. 그래서 원자력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 효과. 그래서 이거는 9월 달에 국경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꺾였다가도 다시 그때까지는 아마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이 힘이요. 그래서 항공기, 여행, 카지노. 밥솥은 아시죠? 밥솥은 뉴스 많이 나옵니다. 예. 이제 지금 중국 그 단체 관광객이 와서 밥솥을 제일 많이 산답니다. 그래서 밥솥 등록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 테마는 이름을 중국 관광 테마가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 테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인 수혜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중형주에 많이 있어요.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오르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고요. 전체 맨 선두에 있는 대형주들이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태위태하다가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어제 하루에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말씀을 드렸지만 밋밋하죠. 오르긴 올랐지만 뭐 강하게 뭐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의 자율 반등 뭐 또는 걱정했던 것이 우려가 좀 해소됐다. 뭐 이 정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이슈로는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요. 매크로 이슈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와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종료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보냐면 이제 고용지표, 물가지표, 뭐 PMI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등락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의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뭐 계속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등락의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등락의 요인이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방향성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7월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8월 한 달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8월 한 달 약세를 보인 거잖아요. 그 8월 중에서 3주 하락 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반등을 하면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막 가는 시장이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일단 해놓고 눈치 보기 하면서 또 다시 종목 장세로 가는 그 정도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어제 시장 설명 드렸듯이 입이 이렇게 고이나요? 지난번에 이빨 치료하셔가지고 예. 좀 그러시죠? 계속 고이네요. 주요 주도 섹터에서의 종목별 차별화 등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면 주요 주도 섹터가 예전에는 같이 막 움직였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보세요. 2차 전지 보면 2차 전지 다 같이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두 종목 오르고 반도체도 한두 종목 오르고 전부 다들 이제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잠깐 8월에 한 3주간 조정 보였잖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딱 그 3주간 내려왔어요. 예. 그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의 가장 핫한 게 뭡니까? 2차 전지, 반도체. 그 사이에 제약발주 올라왔고, 그리고 뭐 중국 소비주 올라왔고, 뭐 실적 좋다고 해서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 좀 올라왔고, 이거 왜 그럼 다른 섹터는 뭐 섹터가 종목이 아닌가요? 뭐 그런데 의치적이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냥 시장에서 소외되어서 그냥 있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 꽤 올라왔어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올라왔어요. 기관들이 좀 사면서. 그런 좀 이제 반등이 좀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겠죠.
주도주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1일 날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그 섹터별 산업별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연동하면서 또다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주시를 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는 어디를 좀 보세요? 지금 뭐 당연히 반도체인 건데요. 이거 그렇죠. 뉴스에 보시면요. 예. 어제 무역협회에서 이런 내용을 갑자기 이례적으로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반도체 수출 4분기부터 회복세 전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4분기부터 회복세 전환하는데 ICT부터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수출도 10월부터 회복할 거다. 무역협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겠죠. 이번 데이터에서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뭐 화장품 쪽도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개별 종목 저는 이제 사실 그 얘기는 별로 안 드렸는데 개별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았던 쪽이 어디냐면은 그 미용기기 있죠. 미용기기. 네, 미용기기 이런 데들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많이 예, 올랐어요. 이런 예. 데들이 좀 괜찮았어요. 예. 왜 그랬냐면 걔네들이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게 나와요.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좀 열심히 이번에 보면서 거기에 맞추자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목장 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뉴스 빨리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부양 정책이 급반등 뭐 말씀드렸습니다. 급반등했지만 윗꼬리도 아니에요. 그냥 갭상승했다 음봉을 크게 주고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좀 둘 수 있다.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결과가 시장이에요. 시장이 가장 현명합니다. 시장이 그것을 보고서 그 정책에 따라서 추세 전환을 하거나 저점 형성을 해서 올라가면 아 이게 먹히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만 언론사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아이폰 15가 아이폰 14보다 첫 해에 판매 대수가 출하량이 약 15%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계속 나오면서 대만의 애플 공급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아이폰 출시로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애플에 우리나라에 참 이것도 보면서 이 데이터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 건데 그 애플에 공급하는 벤더들 있잖아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많죠. 그거 한 7, 8%가 거의 중국 업체예요. 대만 업체 있고 일본 업체 있고 뭐 미국 업체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우리나라 업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또 신기해요.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뭐 정책적인 건지 뭐 어떤 이유인 건지 기술력인지 어떤 건지는 뭐 더 전문가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아무튼 대만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실적이 는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어떻든 애플 벤더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완성체 업체들의 저가 경제 LFP 개발 속도 낸다. 이 뉴스를 제가 2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LFP가 저렴한 가격에 기술 개선이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FP가 비중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현재 북미와 유럽 LFP 배터리 점유율은 약 7.8%와 각각 3.4%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요거에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시장 진출 발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는 SQM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뉴욕에 칠레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이에요. 요 목표 주가 하향을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 리포트의 그 내용이 뭐냐면요. 중국 LFP 성장으로 인해서 요 SQM이 좋았는데 네. 중국의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배터리를 훨씬 선호하고 중국의 시장에서는 LFP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차로 이 수익성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서로 약간 상반되죠. 그렇네요. 상반되죠. 누구 여태까지 말이 맞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LFP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중국에서는 LFP가 점차로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성과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각축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저 있어요. 뉴스의 맥락이 그 중국에서 모터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링컨이라든지 여기 네. LFP 배터리 들어갔다는데 네.
그 링컨 중국에다 파는 링컨. 네, 그렇죠. 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토쇼에서 저렇게 헤드라인을 뽑은 것 같은데 저걸로 이렇게 아예 대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 파는 전기차에 LFP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점유율이 LFP 점유율이 북미는 7.8%, 유럽은 3.4%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칠레 이 리튬 생산 기업은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 점차로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숫자를 보고도 예.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누구는 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뉴스들이 들어 하는 게 그렇죠. 점유율이 지금 낮으니까 예.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기회로 또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3사는 그래서 LFP 시장 진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그렇고 중국 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줄어들고 보여지고 있다.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델에 4나노 이하 공정에 적용한 반도체 공급 가능성이 있다. 공급 유력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TSMC나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주력 공장 하고 있습니다. TSMC는 독일과 일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주력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가격이 낮아요. 그렇죠? 가격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 그 디램에 있는 칩들보다 한 10분의 1뿐이 안 되고 네. 마진도 낮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나왔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오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게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제조업 육성 위에 국가 총동원령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첨단 빨간 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첨단 제조업 육성 위한 천문학적 보조급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부활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62조 원 지원에 유럽 반도체법 통과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하고 있고 각국이 이게 지금 제조업 육성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진출하고 있거나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뭘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7번째 뉴스. 근데 사실 이 뉴스가 어제 제가 보면서 이게 영향을 주나 그러면서 종목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쫙 쳐봤어요. 네. 어제 많이 돌았어요. 네. 많이 돌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책 나온 거는 왜 이렇게 이게 주가에 영향 안 주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나왔으면 엄청 영향을 줬을 텐데.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20개 회사를 선정해서 글로벌 스타 팹리스 20개를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집중 융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글로벌리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한 자릿수 2%인가 그래요. 네.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팹리스 10곳 리스트가 나왔고 라이징 10곳 리스트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나오고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 수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는 공급일 거 아니에요. 수요 기업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와서 여기 있는 종목들의 상장 기업들을 이렇게 쳐봤는데 주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리스팅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게 좀 아쉽네요. 우리나라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에서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예. 좀 주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도 정말 전 세계가 관심 가져서 한국이 저거 한대 뭐 기업 어디 있어 이런 우리나라의 찌라시가 나스닥에 가는 그날까지 좀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보다는 약간 기업에서 내놓는 게 좀 더 약발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막 으쌰으쌰 뭐 한다 이러면 그게 재료적으로 조금 더 약발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 인사이드의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